후배 만신창이 선배는 그 와중에 인증샷을 찍었군요. 지금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부터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글쎄, 김복준 교수님. 네. 제 화면 설명은 너무 자세하게 일일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전말이 뭡니까? 9월 1일 날 밤 한 8시 반경에 이제 부산 일원 어떤 골목 공사장 인근입니다. 저기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공사장 인근에서 여중생 14살짜리 두 아이가 또 동급생이에요. 똑같은 14살짜리 그 여자아이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뭐 화면에 많이 나오네요. 그 서 있는 두 아이도 또 있는데 그건 이제 후배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 후배들 두 명이 보는 앞에서 두 명이 한 사람을 그 공사장 인근에 있는 의자, 그 다음에 이 폐건축물 같은 거,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소주병으로 무차별 폭행을 해가지고 이 머리, 두부 손상을 주고 입안이 다 터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이제 현장에서 맞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들어서니까 이 아이들은 현장에서 도주를 했고, 피해자는 그 피를 엄청나게 흘린 상태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한동안 아마 의식을 못 차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119에 신고가 돼서 치료가 되고 이제 사건이 된 건데요. 이게 이제 더 충격적인 거는 현장에서 그렇게 발견돼서 이게 밝혀진 게 아니고, 예. 가해를 했던 이 여학생 한 명이 자신의 선배한테 사진을 찍어가지고 피 흘린 채 무릎 꿇고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면서 이거 심한 거냐, 이걸로 인해서 나 교도소 가겠느냐고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선배가 이 밖에 알리는 바람에 일파만파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두 번째 특별 게스트 박지훈 변호사 제 왼쪽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예, 김 교수님 질문을 좀 이어가자 보면 예. 아까 앞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저는 더 큰 충격이 가해 학생들은 현장에서 도주를 했고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서 신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많이 다쳤는데 시간이 더 지체됐으면 정말 큰일이 날 뻔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아마 그 현장에서 지금 그 사진을 보면요, 출혈 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예, 과다 출혈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면 탈진이나 과다 출혈이 병형돼 가지고 쓰러지거나 해서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다면 사실 사망할 수도 있는 경우에 이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조기에 조치될 수 있었던 건 다행이라고 봅니다. 예. 저 인적이 드문 곳, 화면을 보시면 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저런 집단 폭행을 어떤 흉기나 도구, 둔기까지 휘둘러서 한다는 게 그것도 심지어 여중생입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이 학생들이 처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피해 학생 층의 주장에 지금 따르면 사실 이 범죄 자체가 첫 번째가 아니고요. 2개월 전에 어떤 범죄가 있었는데, 이런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신고했다. 그때는 이제 왜 자기 남자친구 전화 받느냐 하면서 그때도 5명이 집단 폭행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한 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보복적으로 다시 이렇게 행동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피해 학생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에 가서는 일단은 가해자들은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그래서 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런 전력이 있고 보복성 어떤 폭행이라 그러면 또 사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계획을 해서 어떤 둔기나 이런 흉기를 갖고 보복하는 마음으로 때렸다 하면 죄질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계획 범죄니까 범죄하는데 용이하고 그 정도가 심해지겠죠. 이제 제가 보니까요, 이 첫 번째 한 2달 전에 이 아이가 미리 한번 맞았어요. 5명한테. 5명한테 맞았는데 그때 맞았을 때 아마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요번에 가해 학생들이 좀 혼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앙심을 꼭 품고 있었는데, 2달 전에 맞게 된 이유도 조금 전에 박지훈 변호사님 설명했지만 아마 그 남자친구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지금 요번에 피해를 당한 이 여학생한테 전화를 하고 가까워지려는 거를 보고 이제 아마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미 1차에 걸쳐서 5명이서 집단 구태를 했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에 대해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여학생을 유인하기 위해서 같이 영화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그 공사 현장으로 강제로 끌고 가서 폭행을 한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저는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 뭐 화면도 화면이지만 당연히 인증샷을 찍어서 이제 동네 선배한테 보내고 본인 좀 처벌도 걱정하는 듯한 글쎄 그거 진짜 걱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사진 찍어서 보낼 생각을 할 수 있죠? 사실 이제 이 화면에 자세히 저는 뭐 원본 봤습니다만은 예. 상당히 진짜 보기에도 혐오스러울 정도로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무릎 꿇고 모자를 쓴 채 이게 엎드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사진을 현장에서 찍어가지고 자신의 선배한테 보내면서 이 정도면 나 교도소 가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그게 교도소 간다는 거를 뭐 궁금해서 물어봤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시원하게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얘를 심하게 때려줬다는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보낸 걸로 보여집니다. 예. 과시하기 위해서. 예. 이종근 실장님 진짜 이게 굉장히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 가해 학생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진 좀 내려달라,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오늘까지도 지금 검색어 1위입니다. 지금 부산 여중생 폭행이라는 어떤 검색어가요. 이유가 바로 이런 점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죠. 뭐냐면 이거죠. 처음에는 그 사진 때문에 공분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사람을 맞아요. 이 소녀를 이렇게 했나? 그런데 2차적으로 분노가 한 게 바로 이 학생들이 가해자가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제가 잘못은 했다. 그러니까 사진만 내려달라. 이 글 때문에 사실은 더 크게 분노를 한 게 이거거든요. 사진을 찍어놓고 자기 그 선배한테 이 정도면 교도소 가라고 물어본 학생 그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반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자수를 해야지. 이렇게 선처를 발해야지, 이런 SS를 남겨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형이 감형되겠다라는 계산 때문이다라는 것에 사실은 네티즌들이 너무나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커뮤니티나 혹은 블로그 보면은 이 사건이 엄청나게 반향을 맞습니다. 일으켰어요. 그래서 특히 그 30대 주부들, 30대 학부모들, 30대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향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저 오른쪽에 보시면 뭐 눈치챈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가해자가 피해 학생에게 플래시를 한번 핸드폰을 켰다 해서 네. 얼굴 상태도 점검하고요. 저 정도 치밀함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으니까 형량이 어느 나오겠다, 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박준 변호사님. 네. 여중생들이잖아요. 14살인데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14세가 정말 중요한 나이입니다. 우리 형법상으로는 14세 미만자는 형사 무능력자라 그래서 14세부터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13세 만약에 이 학생들은 14세를 넘었기 때문에 형법적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법 처벌도 가능하지만 소년법 적용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호 처분도 가능하고 징역이라든지 성인과 같은 어떤 형벌 처벌도 가능한데 그 모든 판단은 사실은 소년법원에서 소년부 판사가 아마 판단할 걸로 보이고 다만 너무나 잔혹하고 흉악한 또 범죄고 피해자가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또 보복성 범죄라고 가정했을 때 이 사건은 소년 보호 사건보다는 일반 형사 사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지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미성년 처벌 강화에 대한 굉장한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회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뭐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발육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보셨겠지만 이게 좀 중학교 2학년생들이 한 짓이냐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고 그러니까 조폭에서나 할 것 같은 그런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저는 실제로 처음에 진짜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비슷한 영화도 또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지난번 인천 초등생 사건 같은 게 보면 정말 극단적인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예. 이게 뭐면 결국 이제 어리다고 해서 이제 예전같이 뭐 걔들 어린 애들 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취급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그 범죄 잔혹성이 더 이제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 보호법 아까 말씀하셨지만 14세 이하 같은 경우는 아예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일체인 처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또 자기들도 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실제로 많거든요. 예.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좀 이런 연령들 자체는 이제 내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사회의 어떤 변화 양상에 따라서 좀 처벌 자체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만이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는가. 마냥 얘들을 그냥 선동할 수만 없는 이제 그런 처지에 온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요. 사실은 이제 이건 뭐 드러난 일이지만 제가 현직에서 한 30여 년 있으면서 특히 근래 14세 미만의 아이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련의 폭력 행위가 이거는 지금 사실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이현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압니다. 14세 미만은 어떠한 경우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예. 경찰서에 와가지고 아이 뭐 처벌하려면 하세요. 아 진짜 그렇게 좀 뻔뻔하게 합니다. 얘기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와가지고 우리 저 생년월일이 몇 년생인데요. 저 14살 안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따지기까지 하거든요. 경찰관서에서 경찰관들이 정말 답답한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이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이거 관련돼서 형벌을 올려가지고 어떤 예방 활동을 하자는 거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예. 대한민국 형법이 195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 형법이 53년도에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 그 수명이 60세를 기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지금은 90세 시대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아마 저희가 추후에도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면 보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범죄 자체가 첫 번째가 아니고요. 2개월 전에 어떤 범죄가 있었는데 이런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신고했다. 그때는 이제 왜 자기 남자친구 전화 받느냐 하면서 그때도 5명이 집단 폭행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한 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보복적으로 어떤 다시 이렇게 행동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피해 학생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 경찰에 가서는 일단은 가해자들은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그래서 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런 전력이 있고 보복성 어떤 폭행이라 그러면 또 사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계획을 해서 어떤 분기나 이런 흉기를 갖고 보복하는 마음으로 때렸다 하면 죄질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계획 범죄니까 범죄하는데 용이하고 그 정도가 심해지겠죠. 이제 제가 보니까요, 이 첫 번째 한 2달 전에 이 아이가 미리 한번 맞았어요. 5명한테. 5명한테 맞았는데 그때 맞았을 때 아마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요번에 가해 학생들이 좀 혼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앙심을 꼭 품고 있었는데 2달 전 후배 만신창이 선배는 그 와중에 인증샷을 찍었군요. 지금부터 지금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부터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글쎄, 김복준 교수님. 제 화면 설명은 너무 자세하게 일일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전말이 뭡니까? 9월 1일 날 밤 한 8시 반경에 이제 부산 일원 어떤 골목 공사장 인근입니다. 저기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공사장 인근에서 여중생 그 14살짜리 두 아이가 또 동급생이에요. 똑같은 14살짜리 그 여자아이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저기 뭐 화면에 많이 나오네요. 그 서 있는 두 아이도 또 있는데 그건 이제 후배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 후배들 2명이 보는 앞에서 2명이 한 사람을 그 공사장 인근에 있는 의자, 그 다음에 이 폐건축물 같은 거,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소주병으로 무차별 폭행을 해가지고 이 머리, 두부 손상을 주고 입안이 다 터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이제 그 현장에서 맞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들어서니까 이 아이들은 현장에서 도주를 했고 피해자는 그 피를 엄청나게 흘린 상태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한동안 아마 의식을 못 차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119에 신고가 돼서 치료가 되고 이제 사건이 된 건데요. 이게 이제 더 충격적인 거는 현장에서 그렇게 발견돼서 이게 밝혀진 게 아니고 예. 가해를 했던 그 이 여학생 한 명이 자신의 선배한테 사진을 찍어가지고 피 흘린 채 무릎 꿇고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면서 이거 저 심한 거냐 이걸로 인해서 나 교도소 가겠느냐고 질문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선배가 이 밖에 이 알리는 바람에 일파만파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저 두 번째 특별 게스트 박지훈 변호사 제 왼쪽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김 교수님 질문을 좀 이어가자 보면 예, 예. 아까 앞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저는 더 큰 충격이 가해 학생들은 현장에서 도주를 했고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서 신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많이 다쳤는데 시간이 더 지체됐으면 정말 큰일이 날 뻔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아마 그 현장에서 지금 그 사진을 보면요. 출혈 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예, 과다 출혈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면 탈진이나 과다 출혈이 병형돼 가지고 쓰러지거나 해서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다면 사실 사망할 수도 있는 경우에 예. 이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 조기에 이거 조치될 수 있었던 건 다행이라고 봅니다. 예. 저 인적이 드문 곳, 화면 보시면 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저런 집단 폭행을 어떤 흉기나 도구, 둔기까지 휘둘러서 한다는 게 그것도 심지어 여중생입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이 학생들이 처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피해 학생층의 주장에 지금 따르면 이번에 맞게 된 이유도 조금 전에 박지훈 변호사님 설명했지만 예. 아마 그 남자친구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지금 이번에 피해를 당한 이 여학생한테 전화를 하고 가까워지려는 거를 보고 이제 아마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미 1차에 걸쳐서 5명이서 집단 구태를 했었던 건데 예. 그거를 이제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에 대해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여학생을 유인하기 위해서 같이 영화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그 공사 현장으로 강제로 끌고 가서 폭행을 한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저는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 뭐 화면도 화면이지만 당연히 인증샷을 찍어서 이제 동네 선배한테 보내고 본인 좀 처벌도 걱정하는 듯한 글쎄 그거 진짜 걱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사진 찍어서 보낼 생각을 할 수 있죠? 사실 이제 이 화면에 자세히 저는 뭐 원본 봤습니다만은 예. 상당히 진짜 보기에도 혐오스러울 정도로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무릎 꿇고 모자를 쓴 채 이게 엎드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사진을 현장에서 찍어가지고 자신의 선배한테